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새벽간에 28K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일부 하락을 해서 27K 중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아스웨이스가 오랜만에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가 이런 부분 때문에 1억을 찍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10억을 간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낱낱이 살펴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놈이고 정말 나쁜 놈인데 얘가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을 다 자기가 빨아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8억 명의 유저를 확보를 하고 점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이나 거시경제 상황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짭고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ADP 비농업 부분 고용이 발표가 되면서 고용이 많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고 진짜 고용 지표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선반영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고용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이걸 앞두고 전체 거시경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어요. 물론 한참 하락을 한 뒤에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 채권 시장과 거시경제 상황들 모두 조금은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보다 조금 덜 청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할 때 ADP 짭고용이 발표가 됐을 때는 고용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내일 이 고용지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28K를 찍었다가 다시 27K 초반대까지 밀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비트를 보면서 많이 오르고 있네? 이러고서 기분 좋다라고 했었는데 눈 떠보니까 다시 27K까지 내려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는 푸틴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핵 미사일을 배치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핵이 관련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쭉 많이 빠진 그러니까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나스닥도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자산시장 또 비트코인도 요 변수에 의해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이 사실은 찾아보니까 인터뷰한 건데 그 인터뷰가 막 엄청 심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어쨌든 그 말을 했잖아요. 푸틴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락의 요인은 어제는 핵미사일 전술핵 배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을 하는데 거시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미국 채권 시장도 봐야 되고 고용 시장도 봐야 되고 거기에 지정학적 이슈도 봐야 되고 푸틴의 말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봐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가야 되는 방향을 그러니까 대를 잘 세워야 이런 거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은 횡보가 길어지면서 오더북이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26K 그다음에 29K의 벽이 새롭게 조금씩 진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K에서 30K 넓게는 짧게는 제가 26K에서 28K를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오더북을 봐도 25K와 30K의 두터운 매수벽과 두터운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레인지, 넓게는 요 레인지까지는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청산맵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모여있는 청산맵인데 굉장히 롱 포지션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27K에서 27K 초반대까지의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용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될 때 제가 늘 들죠. 이렇게 뿅망치 뚝배기를 한 번씩 깨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약간 쫑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여기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28K 중반대 28K 초중반대에 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 요때 한번 다 터뜨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숏을 잡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위로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낸스에 탑 트레이더들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롱 포지션을 아까도 롱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롱 포지션을 숏 포지션보다는 더 많이 형성을 하고 있다. 57%가 롱의 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롱 포지션을 더 많이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요.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하고 헤비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롱을 보고 있다. 아까 27K 초반대에 굉장히 두껍게 포지션이 롱이 생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리퀴데이션 맥 같은 경우도 27K에서 28K 초반까지는 많이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탑 트레이더들도 롱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랩 BTC라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랩 BTC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여기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랩 BTC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끌어올려갔던 과거 사례가 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흔적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위로 가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표들, 각종 자료들을 봐도 위로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뷰를 봤으니까 완전 장기적으로 사이클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크립토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도 중요하게 보는 게 이 UTX의 넘버, 이거 중요하다고, 어드레스 숫자도 중요하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잃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거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1, 2, 3, 그 다음에 불장, 1, 2, 3, 그 다음에 불장, 이렇게 왔었는데 1, 2, 3 이렇게 와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하락을 했던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내려갈지는 잘 모르지만, 이 UTX의 이 로스를 봤을 때는 그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1, 2, 3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좋은 자리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저는 데이터를 볼 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잘 버무려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 200주 이평선을 봐도, 자 보세요. 200주 이평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 200주 이평선 밑으로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200주 이평선이 닿았을 때는 돌아보면, 여기서 돌아봤을 때 이때 사면 참 좋았을 걸, 이때 사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면 참 좋았을 걸. 이것도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때 기회가 되게 많았었구나 라고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 이 지표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뷰, 중기적인 뷰, 장기적인 뷰 모두 함께 아우러 봤습니다. 제목에서 2조 원 정도를 해먹고 있는 나쁜 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립토 시장에 진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스틴 선 얘기예요. 저스틴 선 얘기를 누구냐면은 아마 얘가 패러다임 공동 창업자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저스틴 선의 행동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저스틴 선이 후오비 거래소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후오비 거래소 인수한 거에 USDT가 들어있죠. USDT가 들어있는데 이걸 지가 빼돌려가지고 ST USDT라고 만들어요. 주조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후오비로 보내고 자기는 여기서 돈을, 실제 이 USDT는 바깥으로 빼낸다. 그 돈이 2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봤을 때 후오비에 있는 USDT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USDT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후오비가 다른 곳에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혹시 후오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쁜 놈, 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저스틴 선은 진짜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원래 중국의 그 어떤 특정 코인 총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세력을 키워서 트론을 만들고 그걸 베껴가지고 만든 게 트론이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평판 대비 짜치는 일들만 해요. 이것도 돈 그러니까 해먹고, 그다음에 막 수익 예전에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게 했는데 그거를 지가 들어가가지고 막 욕먹고, 이런 너무 짜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동성을 저스틴 선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고, 이걸 굉장히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 FTX 터졌을 때도 결국 이거와는 걔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FTX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살펴야 되고요. 또 짜치는 게 그냥 너무 많이 해먹어요.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저스틴 선의 리도 그 이더리움 월렛을 트래킹을 하면은 한 2만 개 정도의 이더를 바이낸스로 보냈어요. 좀 후업이 걸어서 지들 걸어서 지가 만든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거래소를 안 보내고 왜 바이낸스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보내가지고 한 2만 개 정도? 그래서 이걸 팔아요. 이더를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 얘는 크립토 시장이 커가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한 놈이에요. 그냥 자기의 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놈인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얘가 과거에는 이걸 못 트래킹이 안 됐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니까 짜치고 너무 크립토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특정 일이 생기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내달이면 다음 달인데 이 부분이 거시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만나는 건 고무적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채권 시장이 장이 안 좋은 이유가 여러 변수가 있죠. 수급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헤지펀드의 역대급 숏 물량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중국이 채권을 최근 한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미국 채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던졌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려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찾아서 첨부는 못했는데 맞아요. 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채권을 던지고 있는 중국이 그러니까 바이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권을 너무 많이 던지니까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면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만난다. 다음 달에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SEC의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 SEC가 코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큐리티 관련돼서도 조사를 하는 곳이 원래는 시큐리티 관련돼서 조사하는 게 SEC의 업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 인수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코인과도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일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가지고 가지고 왔고 제가 제목에서 8억 명의 유저를 확보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 뭐냐면 톤코인이에요. 톤코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 톤코인은 이미 텔레그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원래 텔레그램 만들려고 했던 게 톤코인인데 그러니까 ICO 하지 말라고 경고 먹어가지고 그냥 톤코인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근데 이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톤코인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등에 업고 8억 명의 유저를 확보를 하고 텔레그램은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면 거의 대부분 다 쓰거든요. 글로벌로. 그러니까 엄청 이 매스 어덕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톤코인이. 그래서 월렛을 만들고 있다. 이 월렛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앨런 머스크의 원대한 꿈. 그러니까 트위터도 결국은 이런 월렛을 만들 거고 그래서 크립토 관련된 것들을 할 건데 이미 톤이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톤과 트위터는 경쟁 관계다. 이 경쟁은 늘 좋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8억 명의 유저를 확보한 톤코인.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죠. 톤 계속 올랐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생태계가 되게 독특해요. 이 위에 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월렛, 그 다음에 텔레그램 이런 생태계가 커져가면서 톤이 어덥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쭉쭉쭉 올라갔다. 여러분들께서도 톤코인은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서에이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서에이스가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주 저는 소식을 좀 전해한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서에이스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 2024년도 말에 1억을 간다고 합니다. 1억을 가는 거는 그러니까 반감기 이슈 때문에 1억을 가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에 24, 25, 26, 3년 뒤죠. 그러니까 10억에서 13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ETF는 당연한 거고요. 게임 체인저인 건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한 가지 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ETF가 미국 ETF가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 말고도 ETF 경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ETF가 사실은 미국이 비트코인의 주권과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입장에서 시켜야 되고. 근데 그거게 되면은 이제 홍콩에서 빌드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도 아마 뛰어들 거예요. 금융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ETF 시장도 경쟁이 될 거다.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이 창구들이 일어날 거고 경제 위기가 오면서 돈을 많이 뿌릴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스탁마켓도 계속 불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스아이스는 단기적인 뷰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중장기적인 뷰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스아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뷰로 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거는 ETF 경쟁이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한국 버전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요즘은 잠잠하잖아요. 연기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23년도 3월 달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블랙록의 전 임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번에 모두 다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파급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많이 웃는 건 미국이에요. 그런데 블랙록 전 임원 같은 경우는 자신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신청을 받아서 될 수밖에 없다. SEC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사들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미 물밑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물 ETF는 미국의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패권과 그런 힘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고요. 내년에 우연치 않게 굉장히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겹칩니다. 시장 일정들이.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가 잘 맞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